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아빠와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식 때문에라도 이혼은 반대였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보다 별일은 없다 싶네요. 오히려 이제는 나랑 아이만 신경 쓰면 되다 보니 어깨에 무거웠던 짐들도 없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이에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프신 시어머니 모시면서 혼자 고생하던 제가 이제는 작은 가게이지만 사장님 소리도 듣고 제 인생을 살면서 얼굴 피고 정말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행복은 한때 이혼을 망설였던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 수 없을 행복이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다 되어가는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은 병들고 늙은 아줌마이지만 한때는 저도 젊고 예쁘고 인기도 좋은 아가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는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젊은 시절 저는 남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예뻤고 인기도 꽤 많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잘했던 탓에 나라에서 장학금 받으며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까지 들어갔었죠. 그렇게 대학생활 하던 저는 학교 주변에 소문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탓에 저를 쫓아다니는 남학생들이 많았었고 남편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 사진관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들어간 저를 보고 반했고 그 후로 제 사진을 몰래 품에 가지고 다니며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뻔한 러브스토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남편과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저한테 정말 잘하기도 했었어요. 공부하는 제가 피곤하리라고 할까봐 늘 수업 때마다 직접 탄 커피를 가져다 주고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집에 저를 데려다 주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던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던 저는 그렇게 남편의 진심 어린 구애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당시에도 지금도 사랑의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에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졸인 남편과 달리 대학까지 나왔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 여자 직업으로 나쁘지 않았고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보장된 직장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 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뭐로 봐도 남편보다 제가 나은데 잘나가 없는 남편이 기우는 결혼이라며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저희 남편이 무척 애를 써서 겨우 마음을 돌려놨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반대를 뚫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며 저는 잘하던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아이를 어디 맡길 곳도 없었고 저도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던 탓에 저는 아이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일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공무원을 관두게 되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지만 이미 부모 속썩이고 결혼한 딸의 고집을 더 꺾을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하고 집안 살림을 하게 되었지만 몇 년만 아이를 키워놓고 금방 다시 일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오래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동생과 시어머니를 책임지던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자라면서 홀어머니 품을 떠나 각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며 독립을 하게 되었죠. 자기도 스스로 기우는 결혼을 하는 건 알아서 그런 건지
저한테 차마 홀어머니 모시라는 소리는 못했었고, 결혼할 적에는 시어머니도 건강하셨던 탓에 저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임신을 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던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챌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몇 시간 뒤에야 이웃분에게 겨우 발견되신 어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지셨지만 이미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많이 늦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후유증도 없으셨을 테지만 그나마 목숨을 살린 것이 다행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희는 불평을 할 수도 없었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변에 당하자 남편은 물론이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 있는 며느리가 자주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데 저도 배가 불러서 힘들었고 하필 혼자 계시다가 그런 사고가 벌어져 젊은 나이에 와병 생활을 하게 되신 것이 안타까웠죠.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그럴 여유도 없던 자식들은 결국 어머니를 직접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의 간병을 부탁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모시면 안 될까? 당신 고생 많은 거 아는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 동생한테 떠넘길 수도 없고 돈 버는 내가 집에 있을 수도 없잖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안 좀 챙겨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 전까지는 저도 아이만 크면 하루빨리 다시 일을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이 아픈 와중에 다른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혼자 가장 노릇을 자처하겠다며 제게 미안해하면서 시어머니를 부탁하는 게 안쓰럽게만 느껴졌죠. 힘든 일 하면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남편이 이제는 처자식에 시어머니까지 네 식구를 책임져야 하니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울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부부로서 당연히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그렇게 저는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어린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돌봐야 할 사람이 둘이나 되니 저 혼자서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나마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저를 도와주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지. 남편이 살림과 간병은 제 일이라고 나몰라라 했다면 저는 금방 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불평할 수 없었던 것은 남편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혼자 벌이로 아픈 시어머니까지 보시려니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맞벌이로도 벌어도 자식 키우기면 겨우 살아갈 형편인데 그걸로 저희 네 식구 쓰기에는 저축은커녕 생활비까지 부족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도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 급할 때 손 빌릴 곳도 없었어요. 그나마 시동생이 가끔 어머니 병원비를 내거나 돕기는 했지만 시동생도 비슷한 사정에 돈이라도 모아야 결혼을 할 텐데 싶어서 차마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맏며느리와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는 다른 건 누릴 생각도 없이 먹고 살기에도 바빴고 어느새 내 인생이나 부부 사이는 대면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도 없이 버티면서 살아가던 저는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올 거라 기대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죠. 자식 다 키워놓고 어머니 떠나시면 그때는 편해질까? 그때는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품고 살았어요. 그렇게 희생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냈던 저였지만 저도 늙어가는 건지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삶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가시다 보니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지시고
그런 어머니를 하루 종일 챙기다 보면 무릎이고 손목이고 나만 하는 곳이 없었죠. 덕분에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픈 저를 보며 안타깝고 미안해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던 남편이 그리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몸에 스테로이드까지 먹으며 점점 살이 붙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괜한 우울감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뻤던 시절이 있었고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건지 거울 속 살찌고 늙은 제 모습이 저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부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한참이었지만 괜히 살이 찌니 더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나 살이 너무 쪘지. 류마티스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더라고. 보기 흉하지? 아니, 괜찮은데 왜? 나이 들면 살도 좀 찌고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나 젊었을 때는 예쁘고 날씬했잖아. 당신도 그래서 내가 좋았던 거 아니야? 헤이, 뭐 예쁘기만 해서 좋았나? 그리고 아무리 예뻤어도 나이 들면 다 변하는 거지. 나는 지금도 당신 좋아. 살찐 당신 모습도 싫지 않아. 그럼 싫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닌가 봐? 아니, 뭐, 이 나이에 좋다고 환장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요즘 자꾸 괜한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남편이 저더러 살을 빼라니 관리를 하라느니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저는 괜히 자꾸만 남편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다 늙은 아줌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늘 점잖았고 한눈팔 성격이 아니었기에 저는 괜한 불안을 집어넣고 제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댁일 한 번 도운 적 없이 늘 얄미웠던 동서가 제가 살이 쪄도 너무 쪘다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형님, 어째 저번보다 더 찐 것 같네요? 볼 때마다 더 늘어있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자꾸 찌나 봐. 별로 먹는 건 없는데 살이 자꾸 찌네? 에이, 핑계죠. 아무리 약 때문이라 그래도 그 정도면 관리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 핑계도 한두 번 있지. 이제는 아무도 안 믿겠어요. 핑계는 뭐가 핑계야? 동서도 아파서 스테로이드 먹어봐. 핑계라는 소리가 나오나. 내가 뭐 식탐이 있기를 해, 양이 많기를 해. 오히려 전보다 덜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러게, 동서가 나 아프지 않게 평소에 좀 도와주지 그랬어. 아니, 형님은 왜 또 가만히 있던 저를 걸고 넘어지세요? 사실 동서야말로 누구보다 제 속을 긁고 스트레스를 주던 주범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나 무심해진 남편에게는 서운하기는 했어도 화가 났던 적은 없었는데 같은 며느리면서도 얌체 같던 동서한테는 저도 늘 앙금이 있었죠. 서방님이 저희가 결혼하고 한참 뒤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둘째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동서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참 얌체 같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애도 없는데 그때는 직장 핑계로 명절에 일 한 번 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더 바쁜 저희 남편과 서방님까지 일을 하는데도 일손 거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면서도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는커녕 어머니 얼굴 한번 닦여드린 적이 없었죠. 물론 여태 저 혼자만 고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할 때면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머니를 챙겼었고 다른 식구들도 바빠서 그렇지 어머니한테 일부러 소홀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들들이야 자식이니 자기 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도 자식인데 결혼하고서 여태 한 번도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은 건 정말 너무한 일이라 생각했죠.
동서, 나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 하루만 좀 봐줘. 형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괜히 손댔다가 어머니 안 좋아지시면 누구 탓하시려고요? 매번 이런저런 핑계로 얌체같이 굴었는데 그래도 전에는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다는 핑계에 늘 눈 감아주곤 했었어요. 그러다 동서도 아이를 낳고 일을 관두게 되었고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들어가면서도 동서는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년생 아이 둘을 낳고 학교까지 보내놨으면 이제는 그리 할 일이 많지도 않을 텐데 동서는 늘 애들 핑계, 건강 핑계로 며느리 노릇 한 번 한 일이 없었죠.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동서가 너무 얄밉고 야속했지만 제가 맏며느리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그런 서운함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 고생을 알아주는 듯 했기에 그렇게 적지 않은 세월을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걱정하는 듯 했고 가족들을 위해 여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은 매번 밤 늦게까지 트럭 운전하며 벌었던 돈을 모아서 몇 년 전 동네 작은 마트를 차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희 가족의 사정도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가게 차리느라 큰 대출을 받아서 걱정은 있었지만 버는 돈이 생기니 열심히만 하면 모두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도 틈틈이 남편의 가게 일을 도우며 저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입도 아니고 저희 눈도 아닌 제 3자의 얘기로부터 말이죠. 오랜만에 바쁜 남편 대신 가게에 나간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러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 근데 사장님 어디 갔나 봐?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가 나왔네? 아, 우리 남편 무슨 볼 일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나왔어요. 오랜만이네, 언니?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남편이 뭐 때문에 바쁘다 그래? 뭐 세금 처리도 해야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그런 거 내가 못 도와주니까. 남편이 무슨 일로 바쁘냐며 의구심 가득한 얼굴로 묻는 그 언니의 질문이 그냥 단순한 궁금증일 줄 알았고 평소처럼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그 지인이 제가 못 믿을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 동생,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요즘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거든. 근데 동생만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소문? 무슨 소문이요? 뭐, 가게 안 좋은 얘기라도 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말이야. 여기 캐시 알바하는 여자 있잖아? 아휴, 그 여자랑 자기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순간 저는 또 웬 헛소문이 도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도 있었고 괜히 음해당하고 오해 사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 보니 저는 처음에는 남편과 여직원의 소문도 그냥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뿌린 헛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예? 저희 남편이랑 직원이요? 아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 아니죠. 우리 남편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직원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집에도 자식 있고 남편 있는데 그게 무슨... 동생, 왜 그렇게 순진해? 처자식 있다고 바람 안 나나? 에이, 설마요. 사실 그런 소문 전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자주 안 나오니까 제가 직원인 줄 알고 저더러 남편이랑 바람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남편이 워낙 직원들 챙기고 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아닐 거예요. 동생, 남편 정말 끔찍이 생각하다 보다. 아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에이, 실은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얼마 전에 근교로 동창 모임을 다녀왔거든? 근데 거기서 되게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집 차량, 이 집 남편이 맞더라고. 옆에 여자는 누군가 했더니 그게 여기 캐셔 직원인 것 같아서. 그 직원 호리호리하고 단발머리 맞지? 괜한 헛소문이라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가게를 비웠던 날짜에 가게 여직원의 정확한 인상착의까지 읊어대는 동네 언니의 말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뭔 이득이 있다고 저한테 없는 말을 전할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 차에 여직원 인상착의까지 일치하는 걸 보면 잘못된 걸 본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믿지 않으려 했던 그 지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동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와중에 저 혼자만 제 남편 편을 들고 있는 바보 같은 신세였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다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쉬쉬한 모양이던데. 요즘 가게 손이 떨어진 것도 다 그것 때문일 거야. 여기 동네 여자들은 자기가 아픈 시모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다 아는데 그 집 남편이 바람난 거 보고도 가게 오려고 하겠어? 솔직히 나도 남의 얘기라서 안 믿고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막상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참 그렇더라고. 그 여자가 계산해줄 때마다 괜히 좀 그래서 오기도 꺼려지고. 근데 동생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말해주는 거야. 둘이 찢어놓던 요절을 내던 동생도 알아야지 싶어. 이걸 정말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하는지 그 앞에 고맙다는 말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고생을 하고 혼자 시어머니 모시면서 온몸에 병이 났어도 불평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저와 함께 고생하는 줄 알아서였습니다. 내 고생만큼이나 남편도 고생이 많았을 거라 생각했기에 남편이 오늘처럼 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날에도 저는 휴일 없이 가게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죠. 1년 365일 휴일 하루 없는 제 신세가 처량한 적은 있었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배신당한 비참한 마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때는 남편에 향한 분노보다 배신감이 훨씬 컸던 듯합니다. 그저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구나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동반자로서 배신당한 상처가 더 컸습니다. 세상 남자들이 다 개차반이라 해도 내 남편만은 유일한 착한 남자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고 그런 놈을 믿고서 여태껏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청춘과 내 인생을 그놈에게 갈아넣구나 하는 상실감에 저는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의 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배신감에 몸소리치는 와중에도 거동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말없이 챙겨야만 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정말 다 놓고 멀리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제라도 새 삶을 찾고 싶었는데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니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이혼한 여자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그때만큼 그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었네요. 이혼도 용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제가 그 상황이 되어서야 말뜻을 알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아프신 시어머니는 누가 부를 것이며 아직 어린 딸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 생각을 하니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이혼 얘기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남편 앞에서까지 모른 척 입을 다물 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다가 오는 거야? 일 보고 오는 거 맞아? 뭐가? 그럼 내가 어디 달리 갈 곳이라도 있을까봐?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어?
남편은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지 아주 뻔뻔하고 태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그 얼굴에 속아 저는 또 한 번 남편을 믿고 싶어졌죠. 하지만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낮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괜한 거짓말하거나 변명할 생각하지 마. 당신 캐셔 직원이랑 무슨 관계야? 그 여자 집에서도 둘이 만난 거 알고 있니? 대체 언제부터였는데 가게 안에서 바람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바보 등신 같았니? 나 두고 바람필 용기가 있을 만큼? 여보. 남편은 당황스럽기는 했는지 거짓말도 변명도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놀랍지는 않았는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죠. 그게 어찌나 화가 나든지 당장이라도 그 얼굴을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알았다니까 나도 변명 안 할게. 그런데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야. 사람 마음이 가는데 도리 있어? 그냥 당신은 늘 바쁘고 피곤해하는데 그 사람이랑은 둘이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나도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와중에 위로받은 것도 사실이야.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 이제 더 설레고 그런 것도 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설레이는 게 없다고 그게 내 탓이야? 내가 왜 맨날 피곤하고 바쁜데 당신은 어머니 모시고 당신 대신에 살림하고 자식 키우느라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밖에서 돈 벌고 하니까 집에서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돈 받고 간병했으면 당신보다 더 벌어야 해. 하루 종일 어머니 챙긴다고 마음 놓고 집 밖에도 못 나갔는데 그런다고 내 몸 축나고 병나고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고 있었니? 네가 제정신이야? 차라리 말 돌리지 않고 인정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순순히 인정을 한 것도 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남편이 바람나서 배신한 상황에 무슨 상황인들 반가울 수 있을 리가 있겠다 싶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랑 잘 정리를 하겠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죠. 내가 당장 그 여자 가게에서 내보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어? 내가 한번 용서해주겠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자신 있겠냐고. 여보, 그 사람 여기서 일 못하면 안 돼. 지금도 애 키우면서 돈 벌겠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데 남편이란 놈은 그 와중에 그 여자 편을 들고 그 여자의 상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꺼냈던 탓일까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잘라내도 모자랄 마당에 남편은 제 눈치를 봐가며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러는 건지 이혼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진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부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남편과 싸우거나 더 시시비비를 가릴 기력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걸로 그쳤고 이혼까지는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왜 그리 두렵고 어려웠는지 말이에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결정 하나 못하는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가족들을 등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별거 아닌 별고생활을 하며 위태로운 날을 보내던 중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집을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갈 곳 없는 남편이 며칠 모텔을 전전하다가 동생네 집에 들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다 까발켜진 마당에 동생 앞이라고 부끄러운 게 없는 건지 남편이 바람난 얘기를 직접 들은 동서가 불이 나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 저희 집에 있는 거 아세요? 저희도 얘기 다 들었어요. 세상에,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형님이 쫓아내셨다 그래서 좀 놀랐네요. 아주버님이 며칠 동안 모텔에서 지내셨나 보던데. 아무래도 거기가 사람 살 곳은 아니잖아요. 불편하셨는지 며칠 신세지겠다고 저희 집 왔는데 저도 불편하긴 한데 쫓아낼 수도 없고. 애들 아빠가 며칠 지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 방 비워주고 그러고 있네요. 아, 이게 뭔 난리래요? 불편하면 동서가 알아서 내보내. 나더러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람난 남편 쫓아낼 사람들어. 남편 밖에서 지내는 거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왜 화를 내세요? 사람 놀라게? 그럼, 동서는 이 상황에 화가 안 나겠어? 남편 바람난 걸로도 화가 나는데, 지 입으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그거 듣고 동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미 동네에도 소문 다 안 와서, 내가 동네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야. 근데, 입장 바꿔놓으면, 동서는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지겠어? 세상에, 그러셨어요? 어쩐지 저는 형님같이 눈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나 싶었어요. 그럼 진짜 우리 집 식구들만 몰랐네요? 하긴 아주버님이 그런 쪽으로 문제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버틸 남자 있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그 여자 나이답지 않게 몸매도 좋고 예쁘던데. 형님, 그러게 진작에 살 좀 빼시지.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찾아온 게 분명해 보이는 동서가 연달아 쏟아내는 말에 저는 조금 남아있던 인내심이 모두 바닥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서는 살찐 저와 날씬한 상간녀를 비교하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가 저보다 젊고 날씬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까지도 최대한 차분히 생각하려고 상간녀 생각은커녕 남편에 대한 분노를 애써 삭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동서의 비웃음에 결국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격지심이라 해도 할 말 없지만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날씬하고 어리고 예쁘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시절에 사람 하나 보고 남편을 만나서 내 청춘, 내 젊음 다 태워버리고 남은 것은 병들고 살찐 몸과 지나버린 세월뿐이었으니까요. 그 상황에 바람난 남편을 두고 그게 어찌 내 탓일까 싶었던 저는 저를 그렇게 만든 남편과 같은 며느리면서 나한테만 일을 떠넘겼던 동서에게까지 분노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이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아이야 그렇다 쳐도 아픈 시어머니 모실 사람이 저 혼자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 동서는 그런 남편이 바람난 게 내 탓이라 그거야?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살찌고 늙었는데 그 여자는 날씬하고 예쁘니까 남편이 그 여자한테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 뭐 여자 잘못이 아주 없지는 않겠다 그런 거죠? 아주머님도 점잖게 보이긴 하신데 안 그런 남자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한 여자랑 오래 사는 게 뭐 쉬운가? 그런 여자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나 같아도 눈이 가겠구만 뭘.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이제 보니 내 속 긁으러 온 거구나. 나도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속에 불 지르러 왔어. 근데 말이야, 내가 이혼하면 어머니는 누가 모시니? 그때까지도 생각 없이 하하호호 저를 비웃고 있던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사시게 되더니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도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건지 그제서야 갑자기 제 비위를 맞추며 이혼을 말리고 있었죠. 형님,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님이 한 번쯤 용서해 주시라 그러죠.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저희 남편 바람나면 화는 나도 이혼은 못할 것 같아요. 애들 생각도 하셔야죠. 동서는 마음이 넓어서 바람난 남편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서. 나는 이혼할 테니까 그럼 동서는 어디 한번 아픈 시어머니 모시면서 관리 열심히 해서
남편 바람 안 나게 기도해봐. 정말 웃기게도 남편의 바람에도 남편의 뻔뻔한 인정에도 이혼 결심이 서지 않았던 제가 동서의 그 말에 결심이 서버렸습니다. 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 집 식구들 모두가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여자한테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할 바에는 힘들더라도 이혼녀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서의 말 한마디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작심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이혼이라니. 우리 이러지 말자, 어? 내가 그 여자 정리할게. 당장 자르고, 다시는 이쪽 동네로 못 오게 할게. 여보, 나 앞으로는 다시는 바람 안 피고 당신만 못 살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정리하라 할 때는 못하겠다고 그 여자 편만 들더니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건 무서운가 봐? 왜? 나 없으면 어머니 누가 모실까 봐? 아니면 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하고 니들 놀러갈 때 부려먹을 사람 없을까 봐 이래? 아니야. 나 여태 다른 일로 당신 속상하게 한 적 없잖아. 겨우 이런 걸로 우리 이혼이라니. 그동안의 세월이 아쉽지도 않아? 당신은 그동안의 세월이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 그동안 당신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했더라고. 시집 오자마자 임신해서 배불러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여태 맏며느리란 이유로 며느리가 둘인데도 나 혼자 그곳에 사서 했어. 당신은 살찐 마누라 때문에 그 여자한테 더 눈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안 만났으면 나도 그 여자처럼 예쁘고 날씬하게 살았을지 누가 알겠어? 안 그래도 동서가 당신 바람나네. 내가 살찐 것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덕분에 나도 정신 번쩍 들었어. 나는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까 잔말 말고 서류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구해보든가. 그래봤자 결국 당신만 피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저를 설득해보려던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이미 동네에 소문까지 퍼져서 가게 문까지 닫게 생긴 와중에 자기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는 계산은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딸의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으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도 어려워했던 저였기에 남편과 이혼한 것만으로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일을 키우려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제게 상간녀 소송을 꼭 하라 하더라고요. 너 바보야? 둘이 바람나는데 왜 그녀를 가만히 둬? 둘 다 똑같이 벌 받게 해줘야지. 아니 뭐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올해인데 뭘 어쩌겠어. 얘 간통죄 없어졌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 어차피 간통죄 있다고 해서 그것들 감옥 보내봤자 너한테 이득이 뭐야? 돈이라도 받아 챙겨야 위로를 받는 거지. 근데 그 집 애들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그 여자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믿지만 애들은 무슨 죄야. 세상에, 너 진짜 바보 등신이니? 네가 지금 그년 애들 걱정해줄 때야? 그럼 그년이 상처는 네 새끼는? 네 새끼 불쌍하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모지지가 못해서 그런지 바보 같은 마음에 괜히 어린 자식이 있다는 그 집안까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남의 아이 생각 말고 제 딸 챙기라 말하는 지인의 얘기에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싶었지만 제 아이 역시 무슨 잘못일까 싶더라고요. 결국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있던 지인이 직접 방법을 알려준 덕분에 저도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제가 소송장을 보낸 덕에 그 집 남편에게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며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원망하는 상간녀 덕분에 조금 남아있던 저의 죄책감도 전부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서는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고
그 후 저는 딸을 데리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큰일은 없는 것을 보며 제가 뭘 그리 걱정이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저와 달리 속 편히 지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없어지자 결국 집에 있는 동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말도 못할 고생을 했는지 그 집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돌보던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이혼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건지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까지 생기면서 동서가 많이 힘들어졌다 들었습니다. 평소 시댁 일이라면 신경도 안 쓰고 시어머니 일은 더더욱 나몰라라 하던 동서가 혼자 독박을 쓰게 된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별로 안타깝거나 개의치는 않았네요. 나라도 바보처럼 혼자 고생을 하면 손절하고 이혼을 하던 결국 동서의 선택일 텐데 동서도 결국에는 저처럼 쉽게 이혼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서방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소나 닦았다가 나고 잘 지냈으니 서방님이 그런 일로 이혼을 해줄 일도 없었고 사실 시부모님 모시기 싫다고 이혼을 하기에는 이혼을 하면서 동서가 잃을 게 훨씬 많을 테니까요. 직접 고생을 해본 저로서는 고생한 동서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나의 비웃었던 동서가 그렇게 된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혼 결정을 하길 잘했다 싶었죠. 물론 아이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느덧 많이 자란 아이도 그런 저의 결정을 이해해 주어서 다행이었어요. 자신도 바람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에 저도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후로 저희 모녀는 서로 힘을 합쳐 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먹고 살기 막막해서 어쩌나 싶었는데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이사간 동네 근처에 작은 가게도 얻게 되었고 아직은 자리 잡아가는 중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앞으로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